뭐 하는데? 네. 그냥 녹지전 뭐 가게 된다면 연락할게요. 그래가지고 아, 네, 오세요. 아, 느낌 괜찮죠? 딱 일본 냄새 너무 좋은데?家にこそ行ってもらうと元祖人口で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 지금은 구약소, 우리나라로 치면 동사무소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을 떠나기 전에 이제 전출 신고라는 걸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뭐 주민등록 말소, 약간 이제 나 여기 떠납니다. 이제 제 집 주소에 이제 제가 안 산다는 것을 이제 신청을 해놓고 이제 일본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약소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약소 갔다가 이제 우체국 가서 무슨 우리 나중에 이사하고 나서 부재자 뭐 투표 이렇게 내가 이사한 곳으로 전송해주는 서비스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떠나니까 이제 그 집에는 제가 안 삽니다. 그 집에는 이제 제가 안 산다는 것을 이제 신청을 하고 가야 합니다. 이제 저는 출국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 보통 이게 신청하고 전출 신고는 2주 이내에 한국을 뜨면 되고, 우체국 그 전송 등록은 영업일 기준으로 3일에서 7일 정도로 걸린다고 하니까 지금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출국 일주일 전에 그 두 가지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나고야시 텐파쿠구 구약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전출 신고랑 여기서 연금도 아마 좀 해결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주민세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있는데 약간 일본은 주민세가 굉장히 세요. 그것도 이제 좀 정산을 해야 되고, 주민세에 대한 설명은 제가 뒤에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출 신고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민세라는 게 있는데, 주민세가 이제 1년 동안에 내가 벌은 소득 가지고 내년에 약간 세금을 몇 퍼센트라고 할까? 한 5%? 내 월급의 한 5%를 더 내야 됩니다. 매월. 근데 그게 1년마다 딱 정산이 돼서, 직장에 있는 분들은 한 달에 이제 그 전체 1년분의 이제 12분의 1 해서 쭉쭉 나가지만, 자영업자나 혹은 뭐 개인 무직 백수들은 그걸 뭐 3개월 단위, 뭐 4개월 단위 뭐 이런 식으로 끊어서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동안 그게 잡혀 있는데 이제 그게 5월부터 시작인데 제가 그러니까 6, 7, 8, 9 4번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8개월 분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한 번에 내야 되냐, 안 내는 건 없어요. 다 내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창구에서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제가 마지막 월급, 그러니까 다음 달에 월급을 받을 때 한 번에 그걸 다 낼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가서 그 교직원분한테 담당 월급 관련된 인사팀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일본 세금 문제가 상당히 좀 복잡해요. 외국인도 그렇고 일본 자국민 보기에도 복잡해서 지금은 일단 지금은 이제 우체국으로 가서 이제 전송 신청, 이사 갔을 때 내 우편물을 다른 데로 옮겨주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옮기는 게 아니라 이제 아예 소멸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체국으로 가고 있고 사실 전출신고 자체는 빨리 끝나는데 그 뒤에 이제 전산 처리하는 쪽에서는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좀 골치가 아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쪽 우체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나고야시 텐파쿠구 우체국입니다. 일단은 뭐 동네마다 우체국이긴 한데 그 전송 신청을 어디서 하는지를 몰라서 일단 구에서 좀 가장 큰 우체국으로 와서 일단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체국에서 그 물건 우편물을 이제 받지 않는다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제 왔습니다. 대략 한 구약소 갔다가 우체국까지 갔다 오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네요. 생각보다 구약소에서 좀 시간을 오래 잡아먹었는데 일단 이번 주에 제가 이사 준비할 거는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짐을 싸야 됩니다. 캐리어에 짐을 싸고 아마 이번 주말 교회를 갔다 오고 나면 이제 짐을 차곡차곡 싸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캐리어를 공항으로 보내서 출국 당일날에 바로 공항에서 캐리어를 찾을 수 있게 할 거고요. 집에 인터넷이 있는데 그 인터넷 장비들, 모뎀 같은 것들을 다시 업체로 택배를 보내야 됩니다. 그것까지 하면 완전히 이제 이사 준비는 끝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전날에 호텔로 이동하기 전에 이제 방 검사를 관리 사무실 직원이랑 같이 해서 이제 입회하에 이제 방 검사를 하고 나면 이제 저는 호텔로 가고 그리고 같은 시간에 관리 사무실을 왔을 때 전기랑 가스도 아마 같이 그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전기 쪽이랑 가스가 같이 돼 있거든요. 같은 업체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한 번에 정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사 준비는 얼추 다 끝난 것 같네요. 그러면 일단 저는 학교로 가서 남은 일들을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기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토요일. 그래서 오늘 좀 시내를 좀 돌아보려고 하고요. 네, 일단은 제가 좀 늦게 나와서 점심을 라멘을 먹고 그 다음에 시내에 있는 악기점들을 좀 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후시미역입니다. 여기서 일단 라면집을 걸어가는데 대략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라면집은 일단 좀 매운 라면집으로 갈 것 같습니다. 찾아본 데가 있긴 한데 거기 사람이 많으면 3시까지인데 과연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시간이 1시 58분. 네. 가보겠습니다. 지금 9월 20일인데 9월 20일 2시쯤입니다. 지금 9월 이제 한 중순 넘어가면 이제 가을 날씨가 시작돼가지고 가을이라 해봤자 뭐 아직까지 반팔 반바지지만 그래도 조금 선선한 날씨입니다. 여기는 지금 사카에랑 오스 상점가 그 중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상업지구, 네, 먹을 게 있고 쇼핑할 때도 공간이 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매운 라면집입니다. 지금 거기 간 데가 3시에 브레이크 타임인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주변에 다른 라면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로 일단 점심을 새로 찾은 곳은 여기입니다. 기타야 말하는 곳에 여기도 웨이팅이 좀 있지만 좀 기다리는 걸로 하죠. 네, 여기는 한국어 지원도 되고요. 다 한국어 안 나오고 일단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왔는데 한 웨이팅은 한 30분 한 것 같은데 밥은 한 10분 먹은 거 같네요. 밥은 맛있었는데 너무 느끼해요. 맛은 있는데 너무 느끼해가지고 절반 정도 먹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추천할 만해. 추천할 만하고 좀 너무 짜서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먼저 가볼 곳은 악기점을 이제 투어를 할 건데 지금 여기가 사카이 쪽이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오스칸론 쪽에 오스 상점가 쪽에 악기점부터 싹 사카이까지 쑥 훑어보면서 올라오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오스 상점가고요. 여기가 약간 시장 같은 분위기입니다. 전통시장 같은 분위기. 그래서 여기 안에 거리들이랑 쇼핑할 곳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는 약간 좀 솔직한 말씀 클래시컬한 약간 고전적인 느낌의 시장 느낌이고 좀 이따가 사카이 쪽으로 가면 거기는 이제 완전 신식 분리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여기에 중고 악기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좀 큰 악기점들이 한 2군데 정도 더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아보고 1시간 정도 돌아볼 것 같아요. 그리고 사카이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펙터 전문 상점 맞나요? 들어갑니다. 거기는 이펙터 전문 샵인데 저는 멀티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저긴 전부 다 아날로그 거기 그 보스랑 약간 앤티크한 그 클래시컬한 이펙터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장님의 취향이 많이 들어간.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히 한 번만 둘러보고 바로 왔습니다. 네.
지금 갈 곳은 저기 빅보스라고 일본 악기점 기타 악기점 중에 약간 프랜차이즈 같은 여러 가지 지점이 있는 악기점을 가려고 하고요. 저기 바로 앞에 파란 색깔 빅보스 악기점을 갑니다. 네, 여기는 이제 시마무라 악기사라고 여기도 유명한 악기 체인점인데 아까 빅보스는 조금 분위기가 약간 메탈 악기 쪽에 집중돼 있어가지고 거기 분위기 좀 그래서 여기로 옮겼습니다. 여기는 사카의 이시바시 악기점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군데 악기점을 더 갈 건데 거기는 이제 야마하 전문 악기점, 야마하 대리점이다. 네, 거기를 가면은 이제 모든 악기점 투어가 끝납니다. 네, 일단 이시바시 악기점 여기 도착했습니다. 여기 이시바시 악기점에 왔는데 팩터가 확실히 멀티는 뭐 원래 별로 종류가 별로 없지만 없어 보이고 이거 지금 가격 되게 괜찮네요. 가격 되게 괜찮고 이거 보시면 바로 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다 팔고 사실 제가 오늘 보러 온 건 익스프레션 페달을 좀 사고 싶었는데 전부 다 막 볼륨 페달하고 와우 페달밖에 안 보이네요. 시바시 나고야까지 다 둘러봤고 살 게 없어요. 구경도 이제 어느 정도 확실히 일본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악기들 같은 거 다 체험을 해봤고 다 써보니까 거기 다 물론 이제 처음 보는 악기들이나 기타들도 있는 거 많지만 제 취향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땡기지도 않고 일단 무엇보다 이제 사면 일단 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신중하게 고민이 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갈 곳은 말씀드린 것처럼 야마하
야마하 공식 지점 그쪽으로 가서 거기 야마하 말고도 다른 악기들 브랜드들도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야마하 대리점입니다.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고 이제 사카에서 저희 집까지는 일단 지하철을 타고 왔고요. 중간에 야마하를 들리고 나서 잠깐 이제 개인적인 용무로 친구 선물을 좀 사려고 다시 사카에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략 아침에 제가 좀 늦게 나와서 한 1시 반쯤에 나왔는데 지금 시간이 아직 이제 6시 반이군요. 한 5시간 정도 외출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일본 악기점을 제가 한 분기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인기 있는 제품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로 금방 재고가 나가고 이펙터 같은 것도 완전 하이엔드 뭐 코어텍스는 진작에 일본에선 단종됐고 그 다음 펜더 톤마스터 프로는 가격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일단 시연하는 곳이 드물고 기타 자체 시연은 굉장히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비싼 악기라도 편하게 시연할 수 있게 세팅해 주는데 이제 이펙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제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멀티보다는 좀 꾹꾹이 시장이 활발합니다. 왜냐면 보스나 이제 일본 자체 브랜드들이 좀 많거든요. 생각보다 일본 악기점에 가시면 멀티펙터는 좀 유명한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대중적인 것밖에 없고 대부분 이제 다들 아는 그런 이제 보스사 아니면 뭐 여기는 이제 라인6 그런 종류들이 많고 쇼핑할 건 다 한 것 같아요. 딱히 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대도 보니까 한국보다 비슷한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고 혹은 한국보다 비싼 것도 몇 개 있어요. 제가 디지텍 드랍을 사려고 했는데 보니까 한국 게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가서 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집에 다 와서